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 7시 15분이고요. 저희가 판매했던 아반떼 CN7이에요. 근데 판매했던 차량이 왜 다시 제 앞에 있냐면 이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고객님의 컴플레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뒤엔다가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자,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빛을 비췄을 때 도장면에 이렇게 기포가 올라왔어요. 이 기포가 왜 생겼냐면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성능점검장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저쪽에 부스가 보이시죠? 외판이 미비한 차량들을 이렇게 도색과 판금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그랜저 보면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까진 것들을 도색을 하면서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것도 뒤엔다의 도색을 한번 했던 차량이었던 거예요. 저희도 검사할 당시에 뒤엔다의 문제가 살짝 있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안내를 드렸던 내용 전달이 고객님에게 100% 다 완벽하게 인지가 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고객님께서 세차장에다가 차량을 맡기셨는데, 그 세차장 업체에서 이쪽에 조그마한 기포가 올라왔다고 이제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제 살 깎아먹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중고차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가 되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그 문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저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책을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길 바라냐, 그건 사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여러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함도 생기고 대처 능력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고객님께서 신경 쓰셨던 이 외판 부분은 색 차이 크지 않도록 잘 작업이 되어 있는데, 차량 가져가셨을 때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업체 방문했는데 저희 때문에 기분 나쁘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100% 만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고차를 구매하셨을 때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에서 구매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죠. 고객님 전데요. 네. 차 가져가셨어요? 네, 이제 가지고 이제 연락드렸거든요. 차는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드셨으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매너모드 와이프입니다. 제가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 저녁 11시에 고객님에게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늦은 시간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어제 K3 구매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탁송 받아봤더니 탁송기사님이 앞 타이어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어제랑 다르게 타이어가 아예 주저앉아 있습니다. 탁송 배송 중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맙소사. 자,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최근에 K3를 한 대 판매를 했고, 판매하는 과정 중에 시운전 당연하게 해봤고 카센터 방문해서 정비사님 의견까지 다 들어본 상태에서 출고가 된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탁송으로 가는 중에 타이어의 피스가 박혀서 도착했을 때에는 타이어 바퀴가 아예 다 빠져 있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차량을 구매한 입장에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게 처음부터 빠져서 왔는지, 오는 길에 빠졌는지,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는데 혹시 차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고객님이 타시다가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냥 고객님 보험사 불러가지고 지렁이 작업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되겠지만, 탁송으로 받아가지고 아직 타보지도 못한 차량에 그런 문제가 생겼겠... 밤늦게 영상 찍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저 때가 밤 12시였거든요 하던 말을 이어서 해보자면, 고객님이 타보지도 못했던 차량이 망가져서 도착을 했고 타이어의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하체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조금 걱정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고객님 보험으로 출동을 불러서 타이어의 지렁이 작업을 하고 수원으로 탁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타이어 앞에 2개를 서비스로 더 갈아드리고, 다시 한번 카센터에 방문해서 하체에 이상은 없는지, 앞으로 타시는데 큰 지장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출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후 처리 같은 경우는 저와 그리고 판매했던 검수실장님, 고객님과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머리도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차 고객님 담당자분과 잘 소통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머니 타시는데 지장 없도록 잘 조치할게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시면 늦은 시간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차량도 여기서 구매 꼭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객님의 문자 답장만 보셔도 얼만큼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중고차를 판매하다 보면은 정말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돈이면 다 해결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100% 다 해결드리지는 않거든요.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인간미 있게 고객님의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성장을 할 건지 멈춰 있을 건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술을 좀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맥주를 한 2병 정도 먹었는데요. 제가 주량이 젊을 때는 소주 2병, 3병까지도 먹었거든요. 술을 안 먹어버릇하니까 주량이 계속 주는 거예요. 당연히 대리를 타고 들어왔고요. 기사님께서 주차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스파크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출고하기 전에 TPMS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고 하루 정도 주행을 해주면 TPMS 경고등이 없어지는데 하루가 지나도 TPMS 경고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뒷바퀴 뒤쪽에 TPMS가 망가져 있던 거죠. 그래서 고객님에게 이왕 가시는 거 한 번에 교체하시라고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해가지고 4개 부품을 주문해서 고객님에게 보내드렸고 공인비 또한 저희 쪽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최근에 아우디를 탁송 거래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검수할 때 사진 플러스 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에 특별한 돌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출고가 나갔는데 고객님이 차량을 받으셨을 때에는 유리창에 자그마한 돌방이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탁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살짝 크랙이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님께서는 자기가 운전할 때에는 절대 돌방을 맞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객님에게 근처 유리 복원집에 방문하셔서 복원을 하시면 저희가 그 복원 비용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너모드에서 판매된 차량의 하자건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건건이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검수 실장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모두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제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피드백을 주거든요.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제가 다 컨트롤하는 이유가 저는 이 유튜브에 제 가족이 전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제 와이프 얼굴도 나오고 아기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 회사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구독자가 비록 3만 명이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저는 제 가족의 얼굴을 오픈했듯이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정말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매너모드에서 중고차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첫인사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검수 실장님과 차량을 찾아가지고 여러 대를 보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신데 20대 여성분이셨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차를 따라 마시는 그 자기 고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차량을 니로와 레일을 보러 오셨어요.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 상담 중에 고객님께서 봉투를 꺼내면서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고객님이 그 봉투를 꺼내자마자 저희는 돈이라는 걸 직감했고 저랑 검수 실장님이 둘 다 손사래를 치면서 돈 절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받지 않았고요. 고객님께서 봉투를 준비하신 이유는 차량을 구경하러 왔는데 구경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에 봉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헛걸음하고 헛시간 쓰는 게 되게 아까우셨나 봐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차량이 나와서 구매를 해야 돈을 주시는 거지 저희가 차량을 보여드렸다고 그리고 저희 시간을 할애했다고 해서 돈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저희의 일이고 차량을 구매했을 때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 뿐이지 어쨌든 정말 그 고객님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중고차 판매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뭔가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를 되게 믿어주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게 먼 곳에서 저 하나 믿고 멀리서 올라오신 고객님들 그리고 제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알고 계신 고객님들 제가 현재 무슨 차를 타고 있고 어디 지역에 살고 있고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 저를 선택해서 오신 고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고객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게 진짜 사실 저한테 엄청난 큰 피해가 아니라면 정말 인간미 있게 그리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믿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라도 좀 전 최대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하는 검수 실장님의 일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막 검수실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영상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요새 무섭다. 근데 저희 실장님들은 대표님 하던 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채널이 커지면서 뭐 자그마한 행동에도 되게 신경 쓰게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장사가 잘 돼도 열심히 할 거고 안 돼도 열심히 할 거예요. 보통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들 말대로 그냥 하던 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